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대 이재명 후보.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의 운명이려니와 구군이 달려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대통령은 누구? 김문수 대 이재명, 이재명 대 김문수. 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여지껏 분석한 것은 개인의 운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들, 개인들의 운도 운이려니와 세력 대 세력, 진영 대 진영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사주 분석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내일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가르는 한판 승부가 아닌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29, 30일 사전투표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투표로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투표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곧 애국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투표장으로 가셔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신성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김문수 후보 51년 8월 27일 4시 신묘병신 기획기사 사주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냥 다 빼고 이제 66세 후 지금 축중기토에 들어왔습니다. 75세이기 때문에 축중기토. 이 사주는 진상관 생재 태왕 요원 기nik격, 원래는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병신합 화 수국화 해두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를 못 쓰고 용신이 기반이 되니까 사중 병화를 쓰게 됩니다. 용신은 화, 희신은 목, 수는 비신, 금은 구신, 토는 약신. 이런 사주. 지금 축중 기토가 들어와서 대중 임수, 신중 임수가 병인데, 왜냐하면 사중 병화가 필요한 사주에 물은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병인데, 수국화가 축중 기토가 와서 이 임수를 갖다가 토국수 해주니까 사중 병화가 살아났고, 또 신유술 해자축에 불을 필요로 한 사주는 플러스 조우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주. 현재 축중 기토는 지지로 들어와서 잘 들어왔습니다. 대운은 잘 들어왔다. 자, 또 대운. 이재명 후보 63년 12월 8일 미시 계묘 갑자 을류 개미. 좌월에 을목이 묘목에 뿌리를 두고 월상에 간목을 두면서 좌월에 자수가 천간의 개수가 자수에 뿌리를 두고 수생목을 하고 또 개미의 개수가 수생목을 하니 일주는 신왕해졌다. 인수로 인해서 비겁은 약하지만 인수로 인해서 신왕해졌다. 신왕하면 무조건 관이용신적 관이 살인상생을 해서 비겁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강한 목을 억제를 해준 게 아니라 인수를 도와줘. 금생수로 인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을목은 이 유금을 갖다 관사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제로 용신을 한다. 관이 용신이 아니면 일주가 신왕했을 때
관이 용신이 아니면 제로. 제가 용신을 못하면 식상으로 용신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사주의 오행의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도 토가 용신이요, 화가 이신이요, 목은 병이고 수는 구신이고 그 다음에 금은 약신이다. 자, 이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합도 금운의 발복을 하고 수목운은 안 좋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좋은 운은 들어왔는데 천간으로 들어왔다. 좀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운은 들어왔는데 좀 약한 운이다. 여기는 좋은 운이 들어와서 그냥 좋다. 자, 이거 대운입니다. 1년운은 어쩌냐?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을목이 들어오면 을신충, 목생화, 화겁금, 화생토, 토국수니까 좋은 운이다. 1년운이 좋다. 여기는 어쩝니까? 제가 용신인데 을목이 들어오면 목국토 하겠죠. 아무래도 목국토 하겠죠. 그러면 연운은 여기는 안 좋다. 달운은 어쩝니까? 달운은 사중병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달운은 월운은 좋다고 봅니다. 여기도 달운은 월운은 좋다고. 대운은 지지로 좋고 연운도 좋고 달운도 좋고. 여기는 대운은 좋으면서 약한 대운이요. 연운은 안 좋고 월운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 30일 날 무술기회로 갔을 때 사전투표가 지금 19.58%인가 그러는데 약 20%에 가까운데 김문수 후보 결국 나쁠 것이 없다. 무술기해 해가 들어오면 물론 물이지만 해묘합이 먼저 탐합 망극 망생하기 때문에 해묘합 목생화. 그래서 29, 30일 날 사전투표가 결국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다가 30일 날 오후에 해중 임수가 들어오면서 해묘미 목국토가 됐다.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자녀 이동호 씨인가요? 그게 좀 상당한 어떤 칼이나 문제, 이런 거 또 어떤 댓글창에서 본인이 또 상당한 어떤 일탈로 인해서 생기는 벌금 500만 원 이런 등등 지금 자녀 문제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핀치에 몰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30일 날 오후부터 해묘미궁 목국토 탐재괴인 탐재괴 군겁쟁제 해묘미 군겁쟁제 여기까지 29, 30일 사전투표는 김문수 후보는 다 좋고 이재명 후보는 30일 날 오후에 해묘미 군겁쟁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상당히 추락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31일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이제 내일이 이제 본투표인데 내일 보면은 해자 축에 수목운이 과연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일진도 안 좋아요. 이런 형태의 지금 운의 흐름이고 여기는 지금 좋고 또 뭐예요 지금 운의 흐름이 또 좋다. 일진도 좋고 자 앞으로도 흐르는 운이 좋다. 결국은 대운, 연운, 달운, 일진까지가 4개가 다 좋은 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운 좋은 운이지만 약한 대운, 연운은 나쁘다. 월운은 좋고 앞으로 흐르는 운과 일진은 안 좋다. 결국은 두 사람의 사주를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앞선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여태 지금까지 분석을 해왔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거느리고 있는 그 세력, 그 진영
독재를 추구하는 이런 진영, 민주를 추구하는 김문수의 진영, 그 세력, 이제 세력과 세력의 다툼, 개인 대 개인, 이 김문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문수 싸움에서는 100% 스님이 장다 먹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것은 100%라고 봐요. 그런데 김문수가 이끄는 그 세력과 그 진영과 이재명이 이끄는 그 세력과 그 진영이 낱낱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500만 명이다. 그 1,500만 명 운을 다 봐가지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우선은 본인들을 스님이 볼 때는 7대3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 김문수 개인의 운, 이재명 개인의 운을 찔러봐요. 3은 이제 세력 대 세력. 그러니까 참 두 사람의 승패를 갖다가 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운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보는데, 세력이 지금 어쩌냐? 김문수의 지금 추종하는 세력, 이재명을 추종하는 그 세력,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유권자들에게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좁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진도완도 해나 뭐 이렇게 국회의원 총선 같으면 상당히 힘들죠.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힘들어. 그러나 이것은 너무 구역이 넓기 때문에, 유권자의 분포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블랙아웃, 지금 깜깜인데 공표 금지가 돼가지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돼갖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 내에서는 다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만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6월 3일 날 내일이면은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겠죠. 스님이 볼 때는 5%, 3%에서 5% 정도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긴 쪽으로 나온다면 틀림없이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 근데 더 많이 5% 이상 10% 지금 나온 대로 10% 이상 출구조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렵겠죠. 개인 대 개인으로 비교를 하면, 상대를 해서 비교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월등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당선될 확률이 크지만, 세력 간의 세력, 진영 간의 진영으로, 김문수의 세력과 이재명의 세력, 그 진영 대 진영으로 보면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10%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에서 3%에서 5% 내로만 만약에 출구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전세가 반전이 될 수 있다. 역전이 돼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벌어져 버리면 좀 어려울 거예요. 스님은 지금 최소한 이런 정도만 되어도 출구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3에서 5% 정도, 만약에 3%나 뭐 4% 정도 나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고 보죠. 하여튼 이 유권자들은 어찌됐든 이 나라의 앞으로 전망이 달려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선거란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정말 깊게 심사숙고한 끝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 보통 선거 때하고는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 독재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한판 승부입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1인 독재,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삼권 분립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전부 다 면소, 무죄.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진범무민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번 이 선거는 국가의 전망이 달려있는 그러한 선거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끝에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된다. 김문수의 민주주의냐, 이재명의 독재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을 가름하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신껏 깨어나서 정확한 눈으로 판단을 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걸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투표를 해야만, 어찌됐든 투표를 해야만 승부는 갈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일 본투표에 동참을 하셔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결코 독재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독재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신봉하고 그래야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6월 3일 내일이면 다 뚜껑 열리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분명한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